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지도자인 빅토르 오르반과 로베르트 피초가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진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20번째 제재 패키지를 차단했다고 밝혔고, 로베르트 피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로의 긴급 전력 공급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게 드루즈바 송유관 수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 두 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유관은 러시아가 이미 1월 말에 폭파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페테르 시아르토, 즉 헝가리 외무장관은 드루즈바 송유관을 공격한 것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헝가리 학교들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것처럼 보이는 테러 위협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헝가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증오를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빅토르 오르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 21일에 헝가리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시즌이 시작됐고 4월에는 이미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빅토르 오르반과 로베르트 피초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압박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방송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자, 오늘 빅토르 오르반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석유 수송을 중단한 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20번째 유럽 제재 패키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 석유 수송이 중단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르반의 인용문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드루즈바 송유관이 닫혀있는 한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에 연료 공급을 보장할 것이며 공급 재개를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헝가리 총리가 언급한 다른 조치들 중에는 우크라이나로의 디젤 공급 중단과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군사 대출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전날 우크라이나를 위해 승인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이 대출도 막을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막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로의 디젤 공급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는 앞서 1월 27일부터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공급 중단에 대해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송유관 구간을 타격해 사실상 이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 측이 해당 송유관 구간에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폭발도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도 2월 15일에 우크라이나가 수출 재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러시아인이 송유관을 공격 안 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는 드루즈바 송유관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며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야당을 선거에서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러시아산 석유의 헝가리 수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월 헝가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모든 반우크라이나적 히스테리의 진짜 이유입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빅토르 오르반의 정당이 밀리고 있습니다. 시아르토는 러시아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공격 자체도 키이우에서 완전히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인용문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드루즈바 송유관은 어떤 러시아의 공격으로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송유관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석유의 헝가리 수출 재개를 막는 물리적인 원인이나 장애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유럽연합의 20번째 제재 패키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의 유럽 대출 지원 모두를 계속해서 막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꾸려는 헝가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헝가리가 선거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헝가리 야당과 행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인들이 석유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은 그들 쪽에 있고 우리 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날 페테르 시아르토는 우크라이나가 반헝가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헝가리를 증오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헝가리를 증오하고 지난 10년 동안 반헝가리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헝가리에 대해 매우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들이 헝가리의 석유 공급을 중단했는지, 왜 헝가리의 에너지 공급 안전을 위협하는지, 왜 헝가리 민족 공동체의 권리를 돌려주지 않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이 정말 궁금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치 우크라이나 위원회처럼 행동하며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헝가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페테르 시아르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석유를 헝가리에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더럽고 야만적인 러시아가 그 석유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오는 포탄과 미사일에 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이 없다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상상이라고 말하는 동안 실제로는 러시아가 송유관을 공격했고 그 이후로 이미 고장났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극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피초의 인용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며 우크라이나 측이 슬로바키아에 우크라이나 에너지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그러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어떠한 국제 규칙이나 의무도 위반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슬로바키아로의 러시아산 석유 공급에 계속해서 피해를 준다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기존의 건설적인 입장을 재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헝가리에서는 2월 21일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나라에서는 4월 12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헝가리 정부 수반인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정당 피데스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티사당이 피데스당을 이미 10%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는 오르반과 그의 측근들에게 권력과 국가 재정 지원의 상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협까지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총리의 정부는 상당한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르반은 선거 몇 달 전에 헝가리인들이 공공요금이 인상된 고지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헝가리에는 석유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통제하는 여러 재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몰사와 모든 재단들은 바로 그 빅토르 오르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몰사는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를 사서 헝가리인들에게 석유 제품, 즉 연료를 유럽 시장 가격으로 팔아 그 차익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체코는 러시아산 석유가 아닌 더 비싼 석유를 사면서도 체코 국민들에게 주유소에서 연료를 팔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가 더 저렴하게 석유를 사는데도 체코의 연료 가격이 18% 더 쌌습니다. 즉, 헝가리보다 체코가 연료를 더 싸게 판매한 셈입니다. 사실상 그 회사는 초과 이익을 얻고 있으며 2022년 초부터 이익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는 빅토르 오르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펀드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현재 티사당의 페테르 머저르 대표를 흠집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저르는 빅토르 오르반의 팀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파트너와의 사적인 영상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저르는 오르반 팀의 이러한 행동을 러시아식 방식의 캠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 선거운동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반우크라이나적 수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르반은 최대한 더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헝가리 전역의 국가기관과 학교들이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폭탄 협박 편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야로시의 명함처럼 잘 알려진 수법이죠. 즉,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테러를 일으키기로 했고
헝가리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어로 쪽지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도발을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헝가리 경찰은 폭발물을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친오르반 성향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어로 된 폭발물 설치 협박 쪽지가 헝가리 유권자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출들은 우크라이나가 거의 주된적으로 등장하는 선전 영상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친우크라이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공급을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야당인 티사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크라이나로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면 이번 상황에서 오르반은 훨씬 더 교묘하게 행동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에게 디젤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은 자카르파티아에 거주하는 헝가리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로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야 우크라이나 헝가리 관계, 즉 외교 및 경제적 관계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빅토르 오르반은 반우크라이나적 수사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너무나도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헝가리에서 이런 반우크라이나적 수사에 익숙해져야 하고, 물론 이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이 우크라이나를 모든 잘못의 원인으로 비난할 때마다 매번 놀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